받는 사람하고 살 맞는 사람이 딱 둘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관상을 봅니다. 이 사람이 생김새를 보면은 되게 복 받는 사람들은 원만하고 밝아요. 또 밝고 깨끗해요. 느낌이 지저분하지가 않고 깨끗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살을 맞는 사람 쪽에는 뭔가 가녀리고 예민하고 구슬프고 좀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녀르고 약간 센치하고 뭐 이렇게 좀 이쁘고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헷갈리는 건데 남자들 경우는 뭐 확실히 드러나지만은 여성의 경우는 또 화장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에 도통한 사람들이야 금방 느끼지만은 관상적으로 좀 구분하기 힘드실 거예요. 어떤 여성이 있는데 얼굴 다 이쁘게 포장을 화장도 머리도 이쁘게 그래 놓으면은 이 사람이 살 맞을 사람인지 복 받을 사람인지 잘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상으로 잘 모릅니다. 두 번째, 태도를 보면은 복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겸손한 편이에요. 그리고 공정해요, 태도가. 단단하고 공정하고. 그 반대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도 틱하게 조금 오만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대화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데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저를 향해서 응 이렇게 답을 한다거나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한테 응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만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태도가 사는 자세가.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대통령 앞에 가서도 이러다가 이제 쫓겨나겠죠. 그 사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세가 있는데 이 복 받는 자세는 뭐냐? 크면서도 부드러워요. 자세라는 건 이 지금 앉은 자세가 쪼그라든 사람들 키워요. 이렇게 앉으면 복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편하고 가능하면 허리가 아프면 할 수 없지만 건강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이제 쫙 펴고 크고 부드러워요. 자세가 항상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상대방한테 부담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살을 맞는 사람들은 어떠냐? 참 한심할 정도로 뭔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고 뭔가 툭툭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물건을 쥐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쥐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살을 맞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말로 그래서 강박신경증 환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금방 눈에 띕니다. 이런 거. 또 사주를 보게 되면요. 사주는 뭐 전문가들이 해당됩니다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귀성이 많아요. 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록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귀인이라든가 땅 천을 귀인이라든가 태읍 귀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귀성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금요로이라든가 이렇게 여유있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비치고 또 재공이 확실히 드러나 있고 남자의 경우에 또 여성의 경우에는 관성이 적당히 있는 가운데서 임수성이 빛이 나요. 이렇게 복 받는 사람들은 사주가 좀 귀성이라 귀한 사주. 그래서 그걸 귀격 사주라고 합니다. 귀격 사주를 타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살을 만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사주에 살이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제 탕화살. 사고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살이라고 합니다. 형사 중에 제일 고약한 게 삼형살입니다. 축순이라든가 인사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프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다른 식구들 중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하여튼 이 형살이 또 살이 많이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이렇게 훑어보면 뭐 집까지 얘기한다고 뭐라고 좀 나무라지 마시오. 거기 있는 사람의 집은요 단순하고 풍요로워요. 모양이 그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뭐 방이 여러 개 촉촉촉촉촉 붙어 있고 뭐 다락방까지 있고 쪼잔하게 이렇게 그런 집에 안 살아요. 되게 단순하고 방 한 2개 많아요 3개 이렇게 구조를 잡고 좀 봐도 보기에 여유로워요. 집 모양 자체가. 그런데 이 살맞는 집에 가보면 이 풍수하고 다 연관되는 건데 살맞는 집이라면 산하까지 포함하는 그런 집이 또 살면 또 살을 맞아요. 아주 구조가 복잡해요. 뭐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 막 2개, 3개 꼬부라져 있고 미로처럼 복도가 형성돼 있고 또 어두운 부분은 아주 어둡고 밝은 데는 아주 밝고 이렇게 너무 음영이 뚜렷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어떤 구석에 가면 아주 새카맣고 어떤 데 가면 너무 환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집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도 경험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주위에서 볼 일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인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생김새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살을 말이에요. 내가 몸집이 작고 키도 좀 작고 당한 편이야. 근데 길쭉하고 높아. 3층짜리 집 이런 데서 3층 꼭대기에 살고 그러면 그거 나갑니다.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역. 이 몸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이 확대된 것이 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조금 큰 편인데 180cm 지나십니다. 요즘은 뭐 2m 이상도 많더라. 애들은. 근데 180이라는 게 긴데도 불구하고 터가 길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집을 좀 길게 지어도 상관없고. 근데 제가 키가 작다. 조그마 키가 작다. 당구인데 집을 길게 지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 뭐 그런 게 무슨 미신이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지만 아주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그래요.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내 신체의 모습하고도 집이 어느 정도 이미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복 받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 가지고 근불근의 원칙을 지킵니다. 가까이 하기는 하되 너무 지나치게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살맞는 사람들은 근불근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큰 양 좋을 때는 무조건 좋다고 찹쌀 모치처럼 막 달라붙다가 조금만 싫어지면은 이익이 안 되면 그때부터 원수고 막 배신을 때리고 요즘 말은 막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시 대인관계에서 살맞는 사람들은 그런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소외되더라. 언젠가는 소외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성격을 보면은 복받는 사람들은 온화한 성격이고 살맞는 사람들은 대체로 냉정하고 냉혹한 면을 감추고 있더라.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냉정하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면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항상 적당한 선에서 그저 먹고 살면 되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근데 먹고 살면 되죠 먹고 살면 되죠 그러더니 뭐 한 몇 년 못 보는 사이에 왜 이렇게 부자가 돼 있어요.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좀 모였어요. 집도 한 채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을 샀다는 그런 사람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그걸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 가치관의 문제인데 적당히 이렇게 유지하면서 좀 남는 거 가지고 엮어나가고 이러면서 차분하게 쌓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목표를 딱 세워요. 처음부터 난 지금 무일푼이다. 5년 뒤에 집 한 채 산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정상적인 수입을 가지고는 5년 뒤에 집 못 사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한탕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 한탕주의는 뭐요? 살맞기 딱 좋은 거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 또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이 금전관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긴 해요. 이 살긴 사람들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엉뚱하게 남의 신세를 주려는 그런 버릇이 딱 되게 있어요.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뭐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의지하는 마음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대개 또 그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요. 살만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이하더라는 거. 그다음 눈치를 보는 면에서 있어가지고 복 받는 사람들은 뭐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내가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다는 거 절대 드러내지 않고 발설을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사물의 깊은 뜻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드러내지를 않아요. 근데 살만한 사람은 어떠냐? 눈치도 별로 없어 사실은. 깊이 알지도 못해. 근데 조금만 자기가 알면은 무엇이 어쩌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미워하긴 뭘 미워해요. 안 미워하고도 근데 막 미워한다 하는 바람에 지가 구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돼서 오히려 파직을 당하고 뭐 이번에도 뭐 그런 사례가 청와대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차이가 있고 또 뭐 이건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보면은 복 받는 이름들이 되게 보면은 개성적인 이름이면서도 아주 드물지는 않다. 기억해 놓으세요. 개성적인 이름이야. 그 사람이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참 준수하게 생겼네. 근데 이름이 준수야. 괜찮게 생겼어. 얼굴이 다 보면. 근데 그래 이준수? 그래 그 사람이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이준수 딱 어울린다 야. 응? 뭐 준수라는 이름 많지 않소 그지? 이렇게 딱 맞으면서도 개성적이야. 그런데도 아주 드물게 뭐 이렇게 붙이는 이름 뭐 이번에 뭐 변천사라는 이름도 있었잖아요. 그죠? 상 받은 사람. 변천사라는 이름 특이하잖아요. 그죠? 성은 변시고 이름은 천사야. 근데 달려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뭡니까? 그 쇼트랙인가? 그렇죠? 그 이름 참 특이합니다. 근데 변천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지. 너무 외로워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름도 외로움을 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다. 이런 건 좀 곤란해. 안 그럴까요? 너무 번호파에 눈에 띄면 경찰들한테 잡히잖아요. 천사, 일본공사 이런 거 곤란하지. 그죠? 딱 보면 천사, 금방 기억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름에도 근데 나쁜 살맞는 사람의 이름 첫째가 천박하고 이름 딱 들으면 천박하게 느껴요. 너무 흔해가지고 어디에나 다 있는 이름이면서 천박한 이름이 많아요. 그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고치려고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특이한 게 그거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어. 복 받는 사람의 이성관과 살맞는 사람의 이성관은 특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내가 그 부분을 안경을 쓰고 읽어드릴게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교제기간에도 그렇고 결혼해도 그래. 자기 이성에 대해서 남녀 불문요.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로가 같이 상호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되게 복받아요. 근데 이 삶마다 죽는 사람들이라든가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죠?
법률 문제가 생기고 맨날 다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성관에서 특이한 차이가 사랑받는 것만 생각해. 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보고 지금까지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어. 이것만 계속 거듭하고. 또 반대 여자분의 경우는 우리 남편은요 365일 딴 생각만 해요. 제 얼굴 봐도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사랑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럼 자기는 칭찬했나? 그럼 자기가 밥 한 번 해준 적이 있나? 밥 한 끼 얻어먹으면 한 10개 얻어먹으면 지나 한 번 해줘야지. 이런 그 상호 교류의 느낌이 전혀 없고 받으려고만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그리고 사랑에 꾸밈이 많아. 뭐 바렌타인 데이다 그러면 무슨 초콜릿 같은 거 사줘서 다 갖다 바치고 이게 사랑의 표시인가요? 그게 무슨 풍습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근데 그런 것도 싹싹 빠르게 해서 다 갖다 주고 내 너를 사랑한다고 뭐 가식적으로 이제 놀더라. 아 저거 진짜가 아닌데 저 위험하다 하고 저는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종교관도 다르고 신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몇 가지를 제가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